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비유로 들어서 이재명을 그대로의 강탈을 한 방 먹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세종 국제 컨퍼런스 행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법원장이 한 10여 명 이상 오고요. 전 세계 이런 데 국제적인 유명한 재판관들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들, 각국의 대법원장들 다 모아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세종국제 컨퍼런스. 우리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법사상, 이걸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사를 했는데, 아주 뼈있는 이야기로 이재명을 그대로 한방 강타한 겁니다. 뭐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세종대왕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악용하지 않았다.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야, 이거 참 뼈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법 독립,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은 정말 중요한 가치다. 우리 사법부는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법치와 사법 독립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권한,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쓰지 않았다. 야,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이는 법을 가지고요, 자기 권력, 독재를 하는데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야 삼축동자도 딱 들어보면 그런 의미죠. 이재명이하고 세종대왕이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선출된 권력은 인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입법부 아래에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든 대법관을 늘리든 뭘 하든 무조건 국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국회 법률 안에서 사법부는 그냥 재판해라. 국회 하부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는 이야기했죠. 그리고 법을 가지고 온갖 숙청, 정치 탄압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 한덕수, 이상민 장관 전부 영장을 청구해서 한덕수는 기각되고 이상민 장관은 구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덕수하고 몰래 만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을 왜 10대 1로 그래 빨리 하느냐.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숙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망난이 미치광이 특검들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우리 자유파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는 법을 이용해서 자기 독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해가지고 법을 이용한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에 의한 독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rule of law. 이건 자연법처럼 적법한 법.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단순하게 법률에 의한 지배만이 그러면 나치는 법률이 없었습니까? 북한은 법률이 없습니까? 법률이 있어도 그 법률이 보편적인 정의 개념이나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이런 적법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법치주의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양산해가지고 악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야 이것도 법률이니까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이게 법치의 가면을 쓴 법치의 탈을 쓴 독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룰 오브 로하고요. 룰 바이 로 법에 의해서 독재하는 이거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조혜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그 세종대왕을 이용해서 세종대왕과 이재명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재명은 법을 통한 법을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고 사법부를 탄압, 말살해가 상권분립 없애고 법을 통해 법치를 유린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법치의 파괴자다. 이게 이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요. 그게 아니죠. 세종대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번도 통치수단으로 법을 악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오로지 백성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민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한 거죠. 법치를. 이게 진짜 법치입니다. 법치예요. 이게 바로 세종의 위대한 법철학 중심입니다.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철학. 이게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오히려 반대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고요. 그렇잖아요.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 범죄를 은폐하고 그래서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바꿔서 13년 독재를 하겠다. 이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조혜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조혜대 대법원장은 절대 사퇴하거나 저 좌파들의 굴복에 이재명 민주당의 굴복에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끝까지 붙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온다. 그러면 그냥 판사회의에서 추천 안 하면 됩니다. 추천 안 하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출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청구하면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직연재판부에 판사를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선고해라. 12월. 그러면 이미 내란 특별재판부는 의미가 없는 이런 겁니다. 얼마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격 카드가 있습니다. 특히요, 중요한 게 우리 내란 재판이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법원의 분위기는 격앙돼 있다. 옛날에 이재명을 제거할 때 10대2였잖아요. 이게 더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혜대 대법원장은 끝내 대법원까지 사건만 올라오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은 무죄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엄이 내란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10대2입니다. 10대2.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내란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지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인사권이 있으면요. 전부 이재명 재판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교체합니다. 교체해가지고 진짜 우리 자유파 보수 판사들, 원칙 판사들을 배치하면요. 얼마든지 재판 재개 카드는 남아있다. 특히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의 카드는요. 한 손에는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국민의힘도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게 하나의 카드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내란이 무죄다. 이게 또 하나의 카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무죄, 다른 하나는 이재명 유죄. 이 두 개의 카드를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너무 민주당 너무 우습게 보고 계속 숙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외유 내강입니다. 외유 내강. 저는 반드시 이재명 재판 재개한다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은 중단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죽지는 않으면 그러면 또 어떤 게 중단되느냐? 그 배임죄를 빼버린다. 이재명의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재명의 배임도 면소 판결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이재명의 범죄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결국 처벌 조항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가 죽거나 이거 외에는 재판은 재개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든 뭐 누가 뭐가 되든 유엔 사무총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재판은 중단될 수가 없다. 기존의 재판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오를 확실하게 밝힌 것처럼요. 한 손에 이재명 재판 재개 유죄, 그 다음에 다른 손에는 윤석열 계엄 내란 무죄, 이 두 개 카드로 반드시 반격을 한다.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계 학술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키겠다. 이런 데 각오를 밝힌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세종대왕을 빗대가지고 이재명, 당신에게 법을, 당신의 왕권, 그 권한을 강화하는 독재를 하는데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